오늘은 수영장 방수랑 이쪽 1층 테라스 방수를 같이 해줬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해줬는데 처음엔 흐리다가 지금 너무 해가 많이 쬐서 너무 더워요. 이걸 지금 1차 해줬는데 보니까 뜸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2차 방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조금 이거 제일 마지막에 한 거고 이게 제일 첫 부분에 한 건데 첫 부분에 제가 좀 페인트를 아끼려다 보니까 조금 두껍게 안 발렸어요. 페인트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적게 발랐더니 그래서 2차 방수도 좀 이따가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바닥까지 이렇게 해줬고 오늘 아침부터 수영장이랑 1층 베란다까지 프라이머 아침 6시에 바르고 그 다음에 10시쯤에 방수 시작해줬습니다. 오늘은 설비팀이랑 열회수 교환 장치 팀이 와서 작업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수 작업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며칠째 못 오고 있다가 오늘은 비 그치고 좀 바닥도 마른 것 같아서 다시 방수하러 나왔어요. 이쪽은 수영장 방수했던 곳인데 조금 얇게 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주고 있고요. 저는 2층에 베란다들 코너만 싹 돌아가면서 방수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 바닥 방수도 할 거야? 바닥 안 하죠. 바닥 안 해도 돼? 바닥은 두껍게 맞아요. 바닥은 엄청 두껍게 발려가지고. 열내수 환기 장치는 배관 작업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들 화장실 안에까지 열내수 환기 장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외수 환기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이것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제 이 열외수 환기 장치를 사실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SSK를 선택했고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제일 관리, 유지, 보수, 또 기능 면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돼서 SSK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는 들어오지 않고 배관만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열외수 환기 장치는 만약 실내 온도가 25도다. 25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깥에 좋은 공기를 헤파피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실내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사용했던 안 좋은 공기들은 밖으로 빼냅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열외수 환기 장치가 바깥에 있는 공기 넣어주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SSK 제품은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365일 문을 단 하루도 안 여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문을 여는가 동시에 밖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안으로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열외수 환기 장치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365일 문 한 번도 안 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요즘 많기 때문에 문 안 여는 게 좋고 이 장치가 습도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습기가 많은 날에는 열외수 환기 장치가 엄청 좋습니다. 신축하시는 분들은 열외수 환기 장치를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제 현관문 달러 올 텐데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집 짓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인테리어 마감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이 조금 고급스럽게 잘 지었냐 안 지었냐는 마감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샤시 부분에 바닥 마감선을 보시면 저희가 샤시하고 바닥 이 방통하고 여기 차이를 18mm를 뒀습니다. 18mm. 이 18mm가 한 개만 18mm가 아니라 방마다 구획이 다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샤시에 전부 다 18mm를 뒀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이 마감선을 챙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닥을 전체적으로 18mm를 맞춘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맞춰야 돼야만이 나중에 마감선이 아주 이쁘게 놉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 바가 이게 10mm입니다. 그런데 마루가 보통 좀 좋은 것들은 12mm, 15mm도 있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 3mm 아니면 1대1 막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실리콘을 쭉 마감하면 샤시와 바닥면이 1대1입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집이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이 바닥 방통에서 샤시가 이 정도 떠 있습니다. 이 정도 떠서 마감하는 것들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 떠 있는 이 상태에서 3cm가 올라가나 5cm가 내려가나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다 지어 놓고 나면 이 턱이 있는 것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필로브 샤시가 저희들 한 이유가 이게 32mm인데 일반 샤시는 40mm짜리도 있고 50mm짜리도 있습니다. 그 8mm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얇은 샤시를 8mm를 줄이기 위해서 얇은 샤시를 구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 마감 1대1을 오지 않고 떠 있다는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급 집들은 자재를 비싸서 좋은 집이 아니라 이런 마감을 얼마나 잘 했냐에 따라서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정 마감입니다. 저 샤시가 쓰이는 저 천정 저기하고 여기나 저기나 또 다른 방이나 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den조에 마감했을 경우에 den조가 1대1로 커튼 박스가 딱 똑같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여기에 형틀에서 2cm가 쳐져가지고 위에 그 보가 2cm가 내려와가지고 2cm 때문에 잘라냈거든요. 2cm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2cm가 마감했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 틀에서 치수제 가지고 마감하고 빠져버리면 나중에 인테리어 목수들이 와서 작업했을 때 2cm가 나머지는 다 1대1로 맞아 떨어지는데 저기가 2cm가 내려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EBS 건축 탐구 집을 많이 보는데 집을 볼 때마다 저 집을 지은 재료 뭐 RC조나 ALC나 뭐 노출 콘크리트나 뭐 경량 목구조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집을 짓고 났을 경우 실내에 들어갔을 때 샷이라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마감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집이 이분들이 정말 건축가라든지 시공자들이 신경을 많이 쓴 집이구나를 저는 그럴 때 보거든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작업해야만이 하고 나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방마다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원래 문틀이 있어요. 이렇게 문틀이 있는데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근데 상부 문틀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중간까지 문이 한 방에 열립니다. 그렇게 제가 설계를 했어요. 보통 일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문이 21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내려와 있고 위에는 콘크리트가 덮여 있잖아요. 그럼 집이 정말 답답해 보이고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 인방이라고 하는데 인방이 없습니다. 문이 천정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을 지을 때 좀 신경 쓰시면 굉장히 집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현관문을 조금 있으면 시공하고 올 텐데 이 현관문 높이가 2,700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관문들은 대부분 2,400, 2,500 이상 되는 현관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을 설치하고 위에 인방은 또 가짜 문을 떼서 문이 열리지 않는 모양만 비슷한 걸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 해놓고 마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갈 수 있는 문이 없는가 찾고 찾다가 이제 플러스 도어라는 그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3m까지 문을 작업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물론 가격은 많이 비쌉니다. 그게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문을 하게 되면 두고 평생 이 집을 쓸 거기 때문에 조금 경비 아끼려고 하다가 집 전체를 조금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업체에 부탁해서 따로 주문 제작해서 이제 문이 한 방에 문이 깨끗하게 열릴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조금 뒤에 한 30-40분 뒤에 충청도에서 내려오시는데 문을 싣고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시공하는 모습들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도어 시공 중입니다. 현관문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실리콘은 마감하지 않고 식사하고 나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폼이 좀 굳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문이 굉장히 큰데 가볍습니다. 문이 층고가 2700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앵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플러스 도어 특징은 고급스러움도 있는데 3m까지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3m짜리 2400이 보통 일반 문인데, 나머지를 2400보다 더 큰 문을 원할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돼서 돈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2700이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문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2400하고 나머지 300을 위에 인방을 또 가짜 문을 달면 집 모양이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2700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도어 특징은, 보통은 이런 손잡이가 없고 여기에 게이트맨이나 전자키가 붙어 가지고 있어서 전자키 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키는 일체형입니다. 평평하게 그냥 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자키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닐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나지만, 이 비닐 떼고 나면 여기 전자키하고 이 면이 거의 비슷해서 전자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고급집니다. 마감도 잘 나오고, 옆에 있는 힌지도 거의 많이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조금 비쌉니다. 현관 단열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 단열문 자체가 되게 비쌉니다. 기본 제일 저렴한 게 한 400만원? 400만원 정도?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마음에 들면 500, 600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한 문이라서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저도 이 문이 왜 이리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100인치 칼라 텔레비도 이렇게 안 비싼데 어쨌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